무성하게 자란 풀과 들판을 그리는 서양 화가 이인희. 넓은 캔버스 위에 수천 번, 수만 번 풀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풀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견 작가 프로젝트 전시를 앞둔 그의 작품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이 가을 베르디의 오페라 한 편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계 여러 무대에서 활약 중인 연출가와 성악가들이 오랜만에 대전을 찾아 섬세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꽉 채울 예정인데요.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오페라 운명의 힘 지금 출발합니다. 며칠 후로 다가온 전시회를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인 화가의 작업실. 서양 화가 이인희 씨의 공간입니다. 2000년에 첫 개인전을 연 이인희 화가 24년 동안 16번의 개인전을 선보였는데요. 이젠 어엿한 중견 작가가 됐습니다.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다시 계속 피어나는 풀에 이인희 화가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풀은 사실 제 작품에서 인간 삶에 대한 복합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풀을 반복해서 그리는 행위는 어떤 기억의 메커니즘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려 나간다라는 것은 그리는 동시에 지우기를 반복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이라는 거는 생성이 되지만 또 과거에 했던 기억은 새로운 기억에 의해서 지워져 나가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풀을 그리는 행위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본성을 풀에 투영한 이인희 화가 자유를 원하면서도 정착하기를 바라고 강인하면서도 연약하며 정신적인 여유를 원하지만 물질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는 이인희 화가는 서양화와 별도로 철학도 전공했는데요. 화폭 위에서 철학은 화가의 생각 주머니가 되어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계를 보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철학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까,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학 그리고 예술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칸트, 니체, 뭐 하이데거, 그리고 그 밖에 현대 철학자들의 관심을 갖게 됐어요.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중 하나인 디오니소스. 풍요의 신이자 동시에 죽음과 재생의 신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인물로 심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마지막 시집 디오니소스 송가에서 내면에 지배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인희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 같은 의미를 담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고뇌를 돌아보고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화폭 위에 가득 그리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중성,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의미에서 착안을 해서 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의 형상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잎사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순된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의 이중성, 이런 어떤 것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징물로서의 잎사귀의 형상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잎사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 비합리적인 상황들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풀을 통해 보여준 철학적 메시지는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가을 대전에서 열리는 중견 작가전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은 너무 머리 아픈데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러한 형상들이 나왔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화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머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람자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화면 속에 있는 풀숲 혹은 숲속 그 안에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들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인희 화가의 디오니소스 송가는 대전 이응로 미술관 중견작가 프로젝트에서 마련됩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사색의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클래식 나들이를 떠나볼까요? 지금 무대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올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와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페라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베르디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명작, 오페라 운명의 힘. 사랑하는 연인의 안타까운 운명, 그리고 잔혹한 복수를 그린 작품 운명의 힘. 출연진부터 무대까지 올가을 최고의 대작인데요. 수차례 리허설을 통해 극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오페라의 총 연출을 맡은 이회수 연출가는 로마 국립예술원을 마치고 2013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는데요. 그의 섬세한 연출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은 1800년도에 초연이 된 오페라입니다. 보통 오페라라고 하면 좀 어렵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해서 일반적으로 관객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2024년 대전 예술전당의 오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맞춰서 관점을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거나 그냥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하루하루 일상이 좀 따분하게 느껴지신다거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커다란 무대를 풍부한 성량으로 꽉 채우는 주인공 조선영 소프라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가 이번 작품으로 대전을 찾았는데요. 비극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음역대를 계속 오가는 역할입니다. 누구나 이제 소프라노 리리코 스핀토들이라면은 해보고 싶은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 오페라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의 이런 깊은 심오한 뜻과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바뀌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제 마음 속에 제 마음과 저의 그런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게 돼요. 이제 정말 했던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런 환희.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대조되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손끝 하나, 시선 처리 하나, 그리고 그 같이 하는 그 배역들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극의 갈등을 이끌어가는 남자 주인공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드러낸 구균종 테너가 맡았습니다. 사랑과 운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주인공 알바로. 비극적인 캐릭터의 갈등을 노래와 연기로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운명의 힘이라는 작품에서 알바로라는 캐릭터는요. 식민지 시대에 남은 마지막 후손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스페인 제국의 귀족의 딸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연소에서 그 태풍의 핵처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물로 인해서 운명에 의한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자기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들조차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아주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페라 운명의 힘에서는 남녀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도 대거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인데요.
10월의 가을밤 감동적인 아리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운명의 힘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성악가들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표현력으로 비극적인 서사를 들려줄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이번 무대에서 오페라의 매력을 만나보세요.